자, 그러면 판례에 이어서 604쪽에서 자, 3번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604쪽에 3번 판례 보면 이렇게 써놨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그리고 얘도 드러났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자유롭게 이제 뭐 허가 뭐 이런 거 안 받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된 물건이야. 공공용물. 그죠? 그런데 그러한 공공용물에 대해서 넷째 줄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 적법한 개발행위. 그래서 셋째 줄 끝에 넷째 줄 끝에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 제한. 그러면 거기 나온 예를 보자. 자, 우리 마음이 울적하면 인천 앞바다 해안가 거닐었어. 이제 자유롭게 언제든 가서 해안 거닐 수 있게 돼 있어. 그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 공사한대. 그렇다고 해안가 거니는 거 뭐 한 달간 금지. 그래서 그 이용을 이제 제한받는 불이익이 생겼어도 그거는 뭐래? 마지막 줄에 손실보상 대상되는 특별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응? 한번 키워드가 첫째 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그런 공공용물에 대해서 넷째 줄에 적법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종전과 다르게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은 감수해야 될 피해지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잘 나오는 편. 자, 3번하고 4번이 같은 이치니까. 응? 4번은 뭐 공원 자유롭게 이제 사람들 이용하도록 돼 있다가 공원이 출입이 이제 제한되고 했다 해도 역시 보상까지 될 피해는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3, 4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6번. 6번에 앞에 4줄 6번 판례에서 앞에 4줄 이건 뭐 다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아까 헌법재판소가 어땠어? 응? 여기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 이용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토지 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이거야. 개인 땅이 있는데 거기가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땅인데 거기가 학교 들어설 자리다 이렇게 지정이 됐다 이런 거야.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돼? 건축 가능한 용도의 땅이었는데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정도의 피해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라고 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야. 응? 그럼 아까 헌재 얘기했잖아.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 정도로 보고 다 그런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가 이제 606페이지로 보세요. 606페이지로 좀 넘어가. 판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60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점 이렇게 큰 제목을 달고 1번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번 판례 뭐라고 있어? 자, 두 번째 끝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쉬운 말로 바꾸면 뭐야? 여기 간척이 될 곳. 그래서 어떤 업자한테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은 자에게 간척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야.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학문상 특허야. 그런데 여기 간척 사업할 곳이다라고 이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았으며 어디가 이제 매립될 곳이다라고 이제 알리는 고시가 행해졌다 해도 아직은 사업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니야. 고시가 됐다고 하여 반드시 그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부터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 봐야 돼. 고시가 된 단계부터가 아니라 그 매립 면허 고시가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매립 공사가 시행이 돼서 관행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멸입면허 고시가 있는 단계에서만은 아직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언제 그럼 보상받을 권리가 언제부터 생긴대? 응? 매립공사가 실제로 실행이 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중요한 부분이 그거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뭐야?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 보상 청구권이 생긴다고. 응? 그 부분이 핵심. 응. 비슷한 이치로 어떻게 돼? 응? 2번도 마찬가지야. 응? 사업이 실제 시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라는 이치야. 1번, 2번. 뭐 다 비슷한 얘기네. 1, 2, 3, 4번 다. 그죠? 그래서 1번을 가장 리딩 케이스로 보면 되는 거야. 응? 1번을 잘 중시.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응? 근데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야. 그래서 경계이론, 분리이론이라는 얘기를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응? 자, 거기 일단 읽어보자. 예. 손실보상, 즉 보상이 필요 없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해야 하는 공익목적의 침해를 이거를 별개로 볼 거냐 아니면 연속선상으로 볼 거냐와 관련해서 독일의 판례에서 논의한 경계이론이라는 거와 분리이론이라는 게 있다. 응? 그러면 독일의 일단 이게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독일에서 먼저 판례에서 얘기된 건데 우리나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응?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헌법 23조를 먼저 공부해야 돼. 우리 아까 헌법 23조 1항, 2항, 3항 3개 항으로 돼 있는데 1항은 뭐라고 돼 있었어? 일단 기본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응?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지. 다만 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거죠.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2항은 또 뭐가 돼 있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응?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지. 그 다음에 23조 3항이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즉 침해 및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법률로 해야 된다. 응? 법률로 하여야 한다.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 1, 2, 3항을 연속선상에 보고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 법률로 보장이 났어.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이 공공 필요가 있다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하는 정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일정 경계선을 넘는 그러니까 일정 경계선을 넘는 피해, 이게 바로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정도의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 제한 정도를 넘는 이게 경계선이야.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재산 피해라면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 경계선을 넘는 정도의 피해를 주는 거라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23조 1, 2, 3항을 이해하는 게 경계이론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자, 동그라미 1항에 뭐라고 그랬어?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공익목적의 재산 침해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요 1항과 2항하고 3항을 완전히 이렇게 별개로 보질 않고 이거 연속선상에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국민의 재산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정해놓고 그런데 그 보장되는 재산권을 국가가 공공필요를 위해서 제한하는데 그 제한하는 정도가
일정 선을 넘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일정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피해를 주면 보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게 경계 이론이라는 견해다. 응? 그래서 그 보상을 해야 되는 피해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피해는 그 침해 정도에 달려 있다. 응? 이렇게 하면서 즉 세 번째 줄에 그 공공 필요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보상을 넘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도 되지만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기본 논리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1번의 두 번째 줄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그 밑줄. 즉 여기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그러면서 그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지 법률로 정해놓는다 하는 거하고 공공 필요가 있어서 정해진 국민의 재산권 침해할 때 보상해야 되는 거하고 그거는 다 연결돼 있는 거고 법률이 정하는 재산권에 어떤 경계를 넘는 피해를 주면 보상해야 되고 그 정도를 넘지 않으면 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견해로 연속선상에서 파악,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침해 정도 가지고 구분하는 거다. 응? 재산권 침해의 정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피해와 그렇지 않은 피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응? 이렇게 구분하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자, 어디에 견해냐? 독일 연방법원의 견해. 독일 법원.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독일 법원 입장을 똑같이 따라가. 그래서 거기 독일의 연방법원과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 그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잘 몰라도 일단 밑줄 쳐야 돼. 자, 만약에 우리나라 법률에 어떻게 있어? 공공 필요가 있으면 국민의 재산을 법률에 의해서 침해하고 그 침해하는 법률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둬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경계를 넘는 피해를 준다면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을 둬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률에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보상해줘야 된대.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으로 연결. 자, 밑줄. 수용유사 침해 이론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면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그거를 위법한 침해로 안 봐요. 응? 원래 제대로 된 침해라고 하려면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고 그 법률에서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두고 그렇게 보상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안 둔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어도 그거를 잘못된 법률로 안 보고 그래도 보상으로 해결하면 된대.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은 그만한 금전적 가치만 물어주면 된 거다라는 시각이야. 그래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으로 연결. 이는 재산권이란 건 그만한 가치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거다라는 재산권의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관점. 응? 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런 단어들을 다 경계 이론하고 연결지어서 공부해야 돼. 응?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와 반대로 분리 이론을 보자. 분리 이론은 여기를 이거하고 이거는 이 1, 2항하고 이 3항은 완전히 별개의 규정으로 보는 거야. 자, 1, 2항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을 해놓는데 그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느냐? 국가가 법률로 정해놓는 거다. 응? 그지?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도 무제한한 건 아니고 법률로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도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대 묶으면 국회가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법률로 이러이러한 재산권은 이 정도까지만 보장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재산권의 거기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제약 범위를 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구분해서 이거는 공공 필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다. 이거는
공익을 고려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를 정해놓는 거와 연관된 거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이거는 이 1, 2항하고 3항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따라서 의도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때만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뭐야? 공익을 고려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재산권의 범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제한해서 정해놓았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다. 분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써놔서 분리이론은 헌법상 공익을 고려해서 국가가 법률로 정해주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공익사업, 공공필요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이거는 별개다. 그래서 별개로 보는 거야. 전혀 별개의 제도라고 보고, 이 둘은 어떤 차이야? 뭘 갖고 구별하는 거야? 얼마나 재산 침해를 주느냐, 제한의 정도를 넘느냐 않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뭐야? 입법자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법을 제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1번 전혀 별개의 제도. 아까 경계이론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쭉 연속선상에서 보고 그 보상을 해야 될 피해냐 아니냐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정도 가지고 따지자는 건데, 이거는 이 1, 2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3항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쪽에 보상을 해야 되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침해하고 이 1, 2항에 해당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구분하냐면 입법자가 법 규정을 만들어놓은 취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구분 기준은 입법자의 의사, 그래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예. 따라서 세 번째 줄 읽어보자. 즉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입법자가 단순히 공익 고려해서 이런 재산권은 이런 범위에서만 허용한다라고 그 보장되는 재산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률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그 국가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놓은 것으로서 그에 따라 그 재산권의 제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거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공익을 고려해서 국가가 허용한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만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거는 보상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보상을 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경우냐? 그와 이와 달리 입법자가 어떤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 형성된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 제한하는 그런 경우만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아래 거는 요 사망이고 그 위에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원래는 보상의 문제는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응? 자, 이 항은 좀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경계이론하고 완전히 다르며, 동그라미 3번 분리이론은 어디에서 취하는 입장이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어디 거 따라가?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재판소 베끼고 따라가고, 우리나라 법원은 또 독일 법원 이렇게 따라가고, 응?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이론은 이렇게 1, 2항과 3항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다 하면서 이게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입장이다. 응?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입장은 재산권의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관점하고 연결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이게 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존속 보장에 중점을 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면 존속 보장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거기는 안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써놓으면 어떤 법률에서 재산권을, 그러니까 법률에서 글쎄 이걸 뭐 해야 되나? 그 옆에 거 얘기해 보자. 그 옆에 거 보니까 화살표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떻게 해놨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재산권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라고 이제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해놨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그는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 재산권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권 행사를 허용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건 원칙적으로 감수해야 될 피해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가. 응?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제도는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어떤 공용 침해, 이 사망에 해당하는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그게 아니고, 그 공익을 위해서 허용될 수 있는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 공익을 위해서 그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이 이 정도로 받는다.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그 개발제한구역 제도 지정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한 법률 규정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놔서 문제다라고 그건 또 별도로 지적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그거는 보상이 필요 없는 문제다. 보상하고는 상관없는 보상을 필요로 하는 공용 침해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고려해서 허용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놓은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문제로 보며까지만 밑줄 쳐주세요. 응? 이거 어려워 좀. 응? 자, 하여튼 자, 사망에서 분리로는 헌재가 취하는 입장, 그다음에 뭐를 강조하는 입장? 재산권의 존속을 강조하는 입장, 재산권의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 그런 거하고 좀 연결을 해.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 헌재가 판정한 게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제도는 개발제한구를 지정하고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하는 건 이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거하고는 이 문제인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거기는 요 정도까지만 토지 소유권 재산권 행사, 토지 소유에 관한 재산권 행사 요 정도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요 1~2항에 해당하는 문구다, 규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거기까지만 잘라봐. 응? 자,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만 잘라보고. 자, 그래서 뭐 우리 헌재 입장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것도 약간 넘어가도록 합니다. 넘어가세요. 예. 자, 609페이지로 또 가보세요. 자, 609페이지 가면 보상 규정의 존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은 아까 읽었지만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법률은 어떻게 났어?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경우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두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어떤 법은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놓은 법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자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헌법 23조 3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상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법률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관련되는데, 요거는 이제 헌법 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연관이 있다. 관련해서 헌법 23조 3항을 그 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불가분 조항이라는 문구야. 응? 불가분 조항. 자, 이거야 이거. 헌법 23조 3항에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및 보상하는 거를 하나의 법률에서 같이 정해놔야 된다라고 선언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조항을 뭐로 보는 거야? 불가분 조항을 선언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해에 관한 규정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동일한 법률에서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규정으로 이 23조 3항을 보면 이 우리나라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 원칙을 선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만약에 침해하는 조항과 보상하는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서 같이 안 해놔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불가분 조항을 선언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어쨌든 읽어보자. 불가분 조항이란 불가분이란 말에 신경 써. 뭐와 뭐를 띄면 안 된다. 분리하면 안 된다. 응? 자, 불가분 조항이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한 법률은 어떻게 돼? 동시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그 법률에서 동시에 같이 규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을 불가분 조항이라고 부른 거야. 응? 그럼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이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서 침해와 보상에 관해서 꼭 같이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는 입장이고, 그지? 만약에 불가분 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23조 3항에서. 자, 요 침해와 보상을 하나의 법률에서 같이 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거는 헌법이 그 침해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하나의 법률 동시 규정해야 된다.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견해는 어떻게 될까? 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를 따르면 법률에서 뭐만 규정해놨어? 공공 필요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한 규정만 해놓고 만약에 보상에 관해서 규정을 안 해놨으면 그러면 이 법률은 어떻게 돼? 이 법률은 뭐라고 볼까? 헌법에서 이거 띄면 이렇게 침해만 해놓고 보상하는 규정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선언하는 거라고 보게 되면 그 법률은 어떻게 돼? 헌법 위반이다. 응? 헌법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결론이. 반드시 이거는 하나 동일한 법률에서 같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 규정을 안 해놨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게 만든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걸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을 안 하면 불가분 조항으로 안 보면 어떻게 돼? 조항으로 안 보면, 응?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을 안 하면 뭐야? 어떤 법률에서 침해만 하도록 규정을 했고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도 그 법률을 헌법 위반이라고 안 보게 돼요. 응? 그러니까 똑같은 규정에 대해서 그 법률을 어떻게 돼? 또 중복되니까 그 법률을 헌법 위반, 즉 위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응? 보지 않게 되죠. 아주 간단한 얘기로. 응? 자, 먼저 이해될 거 불가분 조항이라는 말의 뜻은 침해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서 규정하면 안 된다. 침해와 보상 규정은 반드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놔야 된다. 라는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이다라고 보는 게 이게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밑에 학설을 보자.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 자, 어떤 상황을 지금 전제로 하냐? 여러분들이 보상 규정의 존재라는 부분에서 두째 줄. 위의 문장에서 그 불가분 조항이란 말 바로 위에 있죠? 그 문장에서 첫째 줄 끝에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상황을 지금 전제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에서 뭘 규정 안 해놓은 경우,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법률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게만 규정을 해놓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을 때 관련해서 학설, 방침규정설이라는 견해가 있어. 응? 방침규정설에 의하면 결론, 응?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야, 못 받는다는 거야? 응? 그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대, 없대? 그걸 한번 답을 해봐. 방침규정설에 따르면 피해자 재산 법률에 지금 보상 규정이 없어요. 응?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대, 없대? 보상받을 수 없대. 그죠? 즉 위에 세 줄을 읽어보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대? 법률에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피해자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된대. 응? 그치? 법률에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피해자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보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이 안 된대. 응? 그죠? 그런데 그 첫째 주 보니까 야 헌법에서 국민의 공공 필요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 규정도 같이 둬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방침 규정서는 첫째 줄에 뭐라 놨어? 우리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때는 입법자에게 뭐야? 가능한 한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같이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입법의 방침을 선언한다. 의무, 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무까지는 아니고 보상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입법의 방침을 선언하는 데 불과하대. 응? 헌법 규정은 법률 만드는 입법자에게 보상 규정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입법의 방침을 제시한 데 불과하지 보상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의무까지 규정한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입법자는 어떻게 돼? 공공 필요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보상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대. 근데 안 두면 보상을 못 받는 거고 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대. 그지 같죠? 응. 이 보상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만 되는 거로 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보상 규정을 안 둔 법률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왜? 헌법이 뭐야? 보상 규정을 반드시 같이 만들어 놔야 두어야 된다라는 의무로 규정한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법률도 어떻게 돼? 헌법에 위반되는 법으로는 또 안 봐요. 이따위 거지 같은 견해. 응? 이 견해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아니고 보상 규정 없으면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고 이런 규정이래. 말이 돼요? 응?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법률에 보상 규정 없으면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는 거고 또 이러한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를 했더라도 그 침해는 위법한 침해로 안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못 받아요. 아무런 구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견해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 규정 없으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응? 그리고 그 보상 규정 없이 침해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일지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고 그지 같잖아. 그죠? 아무도 지지 안 해 오늘날. 응? 근데도 예전에 시험 문제 보면 방침 규정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이렇게 내 있어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게네. 그래서 잘 물어보진 않고 자 그다음에 직접 효력설이라는 거. 응? 직접 효력설은 뭐가 헌법 23조 3항이 직접 국민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야. 응? 그래서 첫째 줄의 전제가 뭐라고? 헌법 23조 3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두 번째 줄 끝에 어떤 법률에서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정해놓고 보상해줘라 하는 규정이 없어도 피해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뭐 하면 된대? 직접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도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야? 어떤 법률에서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정해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도 그 법률을 헌법 위반으로 안 봐. 다만 피해자는 그냥 뭐에 의해서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된대.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직접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된대. 그러니까 그 옆에 뭐예요?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 이해해요? 법률에서 보상 규정 안 해놨어도 그 법률 위헌으로 안 봐요. 응? 법률에서 보상 규정 안 해놨어도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직접 피해자는 보상받는 것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안 봐. 위헌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헌법 23조 3항에서 침해하도록 한 침해와 보상을 동일한 법률에서 반드시 규정을 해야만 하는 의무 규정으로 안 본다는 거야.
보상 규정을 안 해놨어도 그 법률에 의한 침해 자체를 위법으로 안 보고 헌법에 의해서 바로 보상받으면 된다. 보상해주면 된다. 응?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 직접 효력설은 헌법 규정을 어떻게 본다? 침해 및 보상은 반드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설령 법률에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법률 규정은 헌법 위반으로 보질 않고 피해자는 헌법 23조 사망을 근거로 해서 직접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해결되는 거로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입장 이해를 해두고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필요한 거지.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위헌 무효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 위헌 무효설. 자, 이 규정은 이 견해는 어떻게 돼? 공공 필요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법 만든다면 반드시 그 법률에서 어떻게 돼? 보상 규정도 둬야만 하는 거고, 만약에 침해만 하도록 보상 규정을 안 해놓고 보상 규정 없는 법률을 만들어놨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인 법률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입장은 이 헌법 23조 3항이 입법자에게 뭐 하는 거야? 침해와 보상은 반드시 같은 법률에서 동시에 규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의무를 선언한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위헌 무효설은 헌법 23조 3항을 뭐로 본다고?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야.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같이 꼭 해놔야 된다. 만약에 보상 규정을 안 해놓고 침해만 하도록 법률을 만들어 놨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니까 무효고, 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집행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다면 그 침해 행위는 뭐야? 위법한 침해다. 그러니 이거는 적법한 침해래야 손실보상 문제로 가는 거지. 위법한 침해니까 뭐로 가야 된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해결해야 된다. 피해자는. 그래서 결국 위헌 무효설의 핵심은 자, 헌법 규정은 입법자에게 침해하도록 한 법률은 동시에 보상 규정을 두도록 입법 의무를 과한 것. 이 두 줄이 곧 오른쪽에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는 얘기야. 응? 그렇죠? 같은 법률에서 침해와 보상에 관해서 같이 꼭 규정을 해놔야 할 의무다. 의무를 선언한 거다. 불가분 조항으로 봐.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까니까 보상 규정을 안 해놓은 법률은 헌법 위반하는 법률로 무효.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법률 만들어 놓고 침해를 했다면 그 침해는 위법한 침해. 피해자는 손실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견해의 결론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응?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손실보상 아니고 손해배상. 응? 이런 견해죠. 자, 한편 유추적용설. 그렇지? 자, 유추적용설은 유추적용설은 법률에서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하고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안 해놨어도 그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질 않아.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그렇게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래. 이런 얘기는 결국 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침해 행위를 위법으로 안 본다는 얘기지. 적법으로 본다는 얘기지. 적법으로 봐야 우리가 손실보상은 적법한 조치로 재산 피해 생긴 거 물어주는 게 손실보상이지. 보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견해는 다 뭐야?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를 했어도 다 적법한 침해로 본다는 얘기지. 적법한 침해 행위로 본다는 얘기는 보상 규정 없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에 위반한 법률로 안 본다는 얘기고, 이꼬로 헌법 23조 3항을 침해와 보상은 반드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불가분 조항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유추적용설은 법률에 보상 규정 없더라도 피해자 뭐 할 수 있대? 응? 셋째 줄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으로 구제될 수 있다는 거야.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를 했어도 적법한 침해로 보는 전제. 그러니까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죠. 응? 법률에 보상 규정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적법한 침해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받느냐? 자, 거기에 첫째죠. 1항. 우리나라 헌법 23조 1항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고 해놨고 23조 1항. 그리고 헌법 11조는 평등원칙을 선언해놨고 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국회가 A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에 따라서 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설치라는 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 땅을 수용한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이거 침해 토지를 뺏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법률에서 어떻게 놨어? 도로 설치를 위해서 여기다 보상하는 규정도 해놨다. 그러면 상대방 이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B라는 법률이 있는데 B라는 법률에서는 공원 설치를 하도록 하고 공원 설치를 위해서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만 해놨다. 근데 여기서 수용만 해놓고 보상하는 규정은 없다. 응? 이런 경우도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도 보상을 해주자. 근데 이 보상은 어떤 근거로 보상을 해주냐? 야, 이게 사실 도로 만드는 거나 공원 설치하는 거나 뭐 비슷한 건데 한쪽은 법률에서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이쪽은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안 해준다면 이건 뭐야? 비슷한 경우에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응? 그리고 이쪽은 법률의 보상 규정에서 보상해주고 이쪽은 보상 안 해주면 국민의 재산권 이권은 보상 안 해준다, 재산권 보장한다는 거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도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23조 1항을 위해서 재산권 보장이라는 차원 그리고 비슷한 경우는 같게 취급해야 된다는 평등 원칙 이런 걸 근거로 하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이쪽 법에 도로 설치하도록 한 이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이거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서 이거에 준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게 헌법에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견해는 손실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대. 손실보상. 그런데 손실보상으로 해결한다는 결론 면에서는 무슨 소리하고 똑같아? 응? 앞서 공부한 직접 효력설. 헌법 23조 3항이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다라는 헌법 23조 3항을 에 대해서 직접 효력설을 취하는 입장하고 결론은 똑같지. 직접 효력설도 보상받을 수 있대잖아. 손실보상 조건 인정이잖아. 그런데 아까 직접 효력설은 뭘 근거로 인정해? 직접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바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 그 근거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이 유추적 용서는 헌법 23조 3항은 다만 보상은 법률로 정해놓고 하라고 돼 있으니 보상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바로 헌법 23조 3항 갖고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 직접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23조 1항에 재산권 보장한다. 그리고 평등원칙 선언 조항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유사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 그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 규정에 준해서 이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독특한 건 위험무효설이지. 위험무효설은 손실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지?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한편 또 하나 견해가 입법 부작위 위헌설. 그지? 그러면 이거 딱 봐. 입법 부작위라는 게 뭐냐면 국회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법률을 만들어 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면 그건 법을 제대로 안 만든 거다. 입법을 불충분하게 한 거다. 입법 부작위. 그럼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그러니 이 규정을 어떻게 보는 거야? 헌법 23조 보상 규정도 둬야 된다 하는 의무를 선언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입법 부작위 위헌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법률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무원들의 침해 행위는 예를 들어 이제 사업 시행자의 침해 행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 부작위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재산 피해를 입은 자는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이런 그 구제책을 청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청구해야 된대? 국회가 보상 규정 안 해놓은 법률 보상 규정 없는 법률 만들어 놓은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 신청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뭘 받아야 돼? 국회가 보상 규정 안 둔 거는 헌법 위반으로 문제 있는 법률 규정이다. 이걸 판정을 받으래.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까? 이 규정은 보상 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안 해놓은 법률이니까 헌법 위반. 그러니 빨리 국회는 보상 규정을 둬라. 그래가지고 보상 규정이 만들어져야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응? 즉 보상은 법률로 정해져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바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도록 헌법재판소에 보상 규정 안 만든 법률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정을 먼저 받아야 된대. 응? 이런 견해. 좀 추상적이고 조금 어렵습니다. 응?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응? 특히 올해 시험 보니까 이게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니 안 보는 견해니 이런 걸 물어봐. 응? 이 학설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응? 그러면 이런 학설들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어떤 입장을 따르냐? 우리 대법원은 일단 동그라미 1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동안에 쭉 나온 판결을 보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위에서 말한 학설 중 유추적용설 입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응?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 쭉 연결한다. 그래서 2번 보상 규정 원래 뒀어야 되는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놓은 법률은 보상 규정을 두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안 만든 법률도 어떻게 돼? 위헌으로 안 본단 말이야. 응? 그치? 그러니까 그런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재산 침해한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게 되고 응? 다만 재산 침해 공공피해로 재산 침해는 했는데 분명히 재산 피해는 생겼어. 근데 그거는 구제는 해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3번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때도 유추적용설 입장에 따라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얘기는 뭐야?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이래 경계이론의 기초 수용유사 침해 보상. 그치? 수용유사 침해, 여러분 여기서 수용유사 침해 이꼬로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한 거야. 수용유사 침해 이꼬로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한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 침해. 응? 근데 이것도 뭐로 해결하죠? 보상. 응? 다른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 유추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 그럼 어떻게 돼? 돈이면 다 된다는 거야. 돈으로 보상만 해주면 된대. 야, 법률에 보상 규정 보상 규정 두지 않은 법률로 침해한 거는 위법한 침해다. 이러한 침해는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침해 자체를 잘못된 침해라고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권의 존속을 더 강조하는 입장인데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했어도 그만한 재산 가치 돈으로 물어주면 끝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입장, 즉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이야. 응? 그래서 자 어쨌든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서 재산 침해가 됐더라도 그 침해를 위법으로 보지 않고 보상하도록 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니까 재산권의 가치를 그만큼만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침해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도 않고 보상 규정 없는 법률을 침해한 걸 재산권의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둔다. 그죠? 반면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까 같은 경우 뭐 있었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뭐 땅값 떨어지고 개발 가능성 없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될 피해라고 봐서 보상 안 해도 되지만 보상 규정 없어도 되지만 원래 지정된 목적 지정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기 땅 이용하던 목적대로 더 이상 이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자기 땅을 사용 수익할 길이 막혀버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과도한 침해를 하는 거라 그런 침해를 침해가 정당화되려면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고 그러면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과도한 침해가 됐다면 어떻게 된대? 바로 보상받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침해 자체가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침해가 위헌이라고 그런 법률 보상 규정 없는 법률 만들어 놓은 거 위헌이라고 신청해서 헌재 신청해서 헌재로부터 이건 이 보상 규정 없는 법률은 위헌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빨리 국회 들어 보상 규정 만들어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보상 규정을 법률에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비로소 보상 규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법률에 따라 이런 견해야. 그래서 1번 그 얘기를 했어. 만약에 법률에서 국회가 만들어 놓아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규정해 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야?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헌재가 이제 뭘 신청받아? 그 법률은 입법 부작위, 보상 규정을 둬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니까 위헌이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 위헌이야. 판정 내리면서 국회에게 보상 규정 둬라 하고 결정을 해서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 법률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바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건 이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어서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되는 건데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침해한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뭐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정한다. 이런 거는 거기 2번에서 말하듯이 뭐야? 국회 입법권 침해로 본다. 응? 그죠? 그래서 이 헌재는 또 그런 입장. 그러니까 국민이 해야 될 거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이라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이 불충분하게 입법을 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먼저 헌재에 신청해서 헌재가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어라 하고 국회에게 명령해가지고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놔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대법원은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 유추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결국은 헌재는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없다는 거야.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뺏었다면 그거는 위헌 위법한 침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해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돈으로 그냥 받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침해 자체가 헌법에 안 맞게 된 거다. 그러므로 그 침해 자체를 막아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 재산을 쉽게 뺏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재산권 존속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존속 보장. 응? 그래서 헌재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견해입니다. 응?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자, 그 밑에 판례가 약간 소개되고 있는데 굳이 꼭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규정의 존재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하다고 할까? 좀 어려워. 응? 어려워서 근데 이 학설 부분을 일단은 불가분 조항이란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침해와 보상 규정은 같은 법률에서 두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불가분 조항의 원칙 선언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잘 읽어보면 거기 다 써놨어. 그러면 이 옆에 학설과 오른쪽에 불가분 조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 만약에 법률에 보상 규정을 안 해놓은 법률이 있으면 그럼에도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는 불가분 조항으로 헌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는 입장이고 법률에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으면 보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면 불가분 조항으로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입장이고, 그지? 그렇게만 가지치기를 하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응?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진도는 더 가진 않고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좀 어려운 주제를 했어. 어려운 주제를 해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예.